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첫 회동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하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실상 윤핵관으로 불리는 측근들을 저격한 발언으로 보이죠. 당선인 측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인사권은 당선인의 뜻을 존중하는 게 상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말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뉴스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입니다.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직접 판단하라. 그리고 돌아온 박근혜. 3주 연속 세계 1위. 강원 낙하산랜드. 그리고 철쭉 울타리로 꼽았습니다. 자, 대통령과 당선인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이 말 그대로 점입 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등판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되실 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만남은 회담이 아니다. 덕담을 나누는 자리에 협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답답한 심경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은 이 문장에 담겨 있죠. 직접 판단하라. 네, 조언일지 저격일지 회동이 헛바퀴만 도는 이유는 당선인이 주위의 말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 아니냐 지적을 한 겁니다. 사실상 윤핵관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중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 그런다면은 굳이 만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상 모든 물러가는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번째 일에 이렇게 단죄를 건 적이 없다니까요. 새로 대통령 되시는 분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왜 그 협조를 못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지금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죠. 우리를 만나려고 노력을 했죠. 자, 문 대통령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소위 윤핵관들이 인사와 사면 그리고 집무실 이전 문제를 증폭시키면서 당선인과의 소통을 가로막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 입장에선 현재의 대치 국면에 대한 책임을 당선인 측으로 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울러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기묘한 때에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갈등의 뇌관으로 꼽히는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청와대가 임명하려는 인사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아닌 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분이라면서 그것이야말로 상식과 순리라는 겁니다.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입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이창용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총재직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 청와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발표하기 한 10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
발표하겠다 그래서 나왔는데 웃었죠 뭐.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럼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려면 그거는 뭐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근데 뭐 저희들은 뭐 그런 것도 추천하거나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다. 인선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선인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잖아요. 인사권자의 결심도 안 받는데 무슨 추천합니까? 자, 청와대는 하는 총재 인사를 당선인을 향한 선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 당선인 측도 이창용 후보자를 부인하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잘 풀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당황스러운 심경이라는 겁니다. 진실 공방을 할 생각은 없지만 그동안의 협의 내용을 다 공개하겠다며 이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아주 값싼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경제정책의 틀을 정하는 것인데 저래서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요. 그러면 협의 끝.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다 공개하겠다 이런 말까지 어제 나왔습니다. 거꾸로 다 공개하겠다 그러던데 우리 그 당선인 측에서는요. 이 청와대 공개할 테면 하라, 우리도 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갈등 봉합을 더 어렵게 만든 상황이 됐는데요. 자, 국민의힘 측은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소위 문윤 갈등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볼 겁니다, 직접적으로. 아니 이게 6월 1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 신정부와 일부러 여러 쟁점 사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뭔가 목적을 가지고 태클 거는 거 아니냐는 의심.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 마련된 프레스 다방을 찾았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기자실 같은 공간이죠. 자, 꼬여도 한참 꼬인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물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차기 정부와 4년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소송 문제는 또 뭐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기자분들하고 차 한잔 하려고 왔더니 가벼운 얘기를 좀 하지요. 네, 두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돌아온 박근혜입니다. 지난해 말 사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오늘 아침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소를 띤 채 특유의 올림머리를 한 박근혜 씨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탄핵을 겪은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죠. 일부 지지자들은 보고 싶었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 병원 앞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윤선 전 장관 등 전직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친박 실세로 꼽혔던 윤상현, 김재원, 박대출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다음 장소는 서울 현충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이렇게 참배했고요. 자, 곧이어서 사저가 마련된 대구 달성군으로 향했습니다. 역시 현장에는 수천 명대의 지지자가 운집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 달성군은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18대까지 4선 의원을 지낸 정치적 고향입니다. 대통령의 딸로 시작해 일평생을 정치와 함께한 만큼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기여하고 힘을 보탠다. 다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도중에 한 남성이 술병을 던지는 돌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가슴에 인민혁명당이라는 글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네,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액체가 든 소주병이 날아오자 곧바로 어머해란 소리와 함께 경호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약 1분간의 상황 정리 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괜찮냐란 질문에는 웃으면서 이야기가 끊겨서 라고만 답변했습니다. 병을 던진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늘 건강하십시오란 문구가 적힌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김한규 정무비서관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고요. 박근혜 씨는 문 대통령에게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이 차기 대통령이죠. 윤 당선인과의 관계 설정도 관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조만간 사저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이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사저로 가시게 돼서 아주 참 다행이고, 저도 한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뭐 만약에 연락이 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해 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고 아마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시면은. 네, 윤 당선인은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 여부에 대해서도 원래 전직 대통령들이 오시게 돼 있지 않느냐, 초청은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역시 당연한 검토 대상이고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세 번째 픽 가보겠습니다. 3주 연속 세계 1위입니다. 안타깝게도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40만 명에 육박했고 위중증 환자는 17일 연속 1,000명대입니다. 사망자는 또다시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금일 사망자는 470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일일 사망자로는 가장 많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3,902명으로 치명률은 0.13%입니다. 한편 만 5세에서 11세 아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입니다.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어린이들의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강원 낙하산랜드입니다. 이 강원랜드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처남을 비상임 이사로 내정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 전 총리 비서실에서 공보실장을 지낸 김영수 씨가 강원랜드 상임이사가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요. 현직에 있는 강원랜드 상임이사 4명 모두가 민주당 관련 인사입니다. 이 강원랜드 내부에선 정권 말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가 되풀이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항상 그렇게 바뀌어왔다는 게 너무 당연하듯이 받아들일 정도로 너무 심하다. 그런 건 뭐 포기죠, 포기. 여권 내부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철쭉 울타리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경남 양산의 사저로 갑니다. 이 사저에 경호 및 조경시설을 만드는데 3억 3,591만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산철쭉 1,480그루, 조팝나무 640그루, 영산홍 400그루 등등등 각종 조경용 수목이 수천여 주 심어집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높은 담장이 주변과 어울리지 않아서 경호 보완용 가림막으로 수목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은 이달 말쯤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네, 목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